저희 생방송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나고 있고요. 1544-8520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네.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15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예, 저 전망과 매도 시기 등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네. 현재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끝난 상태거든요. 네. 네. 주공 몇 단지일까요? 하안주공? 3단지예요. 3단지를 3단지 네. 15평형 아파트. 알겠습니다. 또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네.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보유하고 계신 물건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망도 그렇고 매도 시기도 그렇고요. 네, 자 바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자, 네. 우선 하안 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 앞에 4단지랑 지금 통합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네. 네, 자, 통합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선 장점과 단점을 조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주공 단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15평형이지만 대지 지분이 조금 넓을 거예요. 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별 대지 지분이 대략 뭐 7, 8평 이상, 뭐 평수에 따라서 9평 정도까지도 나오는 부분들, 즉 네네. 대지 지분이 넓다라는 부분들은 사업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통합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4단지하고 같이 오게 되면 모아서 통합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대단지 형태의 재건축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장점은 우리 아무래도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또 이런 중심 업무 지구에 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준하는 업무 지구들이 업무 단지가 가까운 부분들하고의 직주 근접들이 좋은 그런 단지들은 역시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사실은 사업성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아직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기다려 오셨겠지만 기대감 측면에서 자, 재건축은 기대감으로 해서 그 시세가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감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미 이 주변에 광명 사거리역이라든지 철산 주변에 대단지의 재건축 재개발로 새로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아파트들에 비해서 아직 시세 형성이 좀 낮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아마 15평형이면 최고가가 대략 뭐 5억 후반, 6억 선까지도 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한 3억 중반, 3억 후반 요 정도 되지 않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3억 중반선 정도고, 자, 전세가 1억 후반, 1억 중반이라고 하면 뭐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부분도 대략 한 1억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즉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속도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요, 사실 아파트 시세하고 많은 영향이 있어요. 즉 아파트 재건축은요, 조금 더 단지가 크고 또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가 조금 더 많이 나와 있는, 즉 재건축을 쭉 둘러보시면 주로 한강변 쪽이라든지 강남 또 이런 반포, 개포 이런 데들의 재건축들이 좀 빨리 됐잖아요. 그리고 또 상계 주공 5, 6, 7단지라든지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다소 느리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이유는 사실 재건축을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합원의 이익과 재건축의 사이클 내에 들어와 있는 시공사도 역시 이익을 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었을 때 재건축이 다소 늦어지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시세가 아직 많이 분출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재 아파트 시세가 다소 약하기 때문이에요. 3억 중후반 정도라면. 그래서 사실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면요. 실제 지금 다른 데로 지금 어디 팔고 이동을 하시려고 딱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지금 거기서 거주하다가 네. 예,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지금 전세로 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팔고 예. 예, 이쪽에다가 차라리 매수를 하면 어쩔까 싶어서 네. 자, 네. 갈아타기를 만약에 생각하는 지역이 있어서 추가 자금이 있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매도는 빨리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이유는 자,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상승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시세를 분출을 하기에는 서울 또는 서울 중심지의 집값 상승률에 비해서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거나 이동하는 부분이 아니시라면 조금 보유를 좀 권유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갈아탈 마음이 있고 조금 더 다른 곳에 투자할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사실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는요, 상급지 또는 생각하고 계신 지역들이 조금 더 서울 중심권에 가깝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또는 집값이 조금 더 많이, 예를 들면 요만큼이 오를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소형 아파트의 재건축 기대감은 그거보다는 상당히 덜 오를 확률이 높아요. 즉 기다리고 오른 뒤에 가려고 그러면 이미 그 기차는 더 멀리 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갈아탈 곳이 있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조금 짧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좋다. 이런 형태로 조금 일단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광명 재건축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입니다. 1544-8520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지금 덕양구 네, 토당로에 네, 집이 두 채 있거든요, 아파트가요. 네, 예, 아들하고 딸 명의로 돼 있어요. 네. 근데 딸이 또 빌라가 하나 송파 쪽에 있어서 이걸 팔고 네. 재개발 지역 뭐 빌라나 이런 거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어떤 아파트 갖고 계세요? 금강 KCC. 금강 KCC, 덕양의 네. 네, 덕양구 토당로. 토당로, 금강 KCC 갖고 네. 계시는데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건 어떠냐 이 얘기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자, 이미 성파권역 쪽에 빌라를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다른 쪽에 또 재개발을 또 알아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전망과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거 맞죠? 네네. 네, 자. 딸아이 앞으로 돼 있는 건요. 네, 공동 명의가 돼 있어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네, 자, 바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말씀해 주셨던 시청자님 말씀해 주셨던 우리 금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단지 자체로만 봤을 때는 대략 한 500세대 미만의 크지 않은 단지이고 이미 2000년도 이후에 준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당장의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뭐 우선 용적률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들,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이 단지 내만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변이 우리 또 능곡 5구역, 6구역, 1구역 이렇게 다 현재 관리 처분인가? 또 능곡 재개발들이 이미 입주를 앞두고 착공을 해서 공사를 활발히 하거나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건설사가 무엇을 정하고 또 몇 호를 받는 관청인가 직전의 단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즉 주변에 대단지의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면 자, 아파트가 모아져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균질성이 좋아져요. 아파트가 모아져 있으면. 자, 그러면 지금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면 자, 두 가지를 좀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매수를 하실 만한 상품,
자, 뭐 주택 상품 중에 자, 상급지에 지금 송파권역 빌라 이미 한 채 보유하고 계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용산도 좋고 뭐 강남도 좋고 다 빌라 쪽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미 정하셨어요. 자, 지금은 정확한 건 입지의 시대예요. 빨리 되는 속도나 아파트냐 빌라냐를 정하는 상품보다는 입지가 중요한 입지의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미 갈아탈 상품을 정하셨다면 상급지에서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빠른 시간 안에 매도 타이밍을 잡고 움직이시는 게 그 상급지의 움직임이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맞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직은 딱 갈아타야 되는 무언가 뚜렷한 상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다 되는 능곡 재개발이 입주 시점이 마무리된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금강 KCC도 충분히 더불어서 시세 차익 상승을 어느 정도 또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하나 좀 첨언드리고 싶고요. 이미 무언가를 딱 정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추가로 상담을 조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러면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그리 급하진 않으신 것 같으니까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나의 판단에 맞게끔 또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44 8520으로 함께합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네. 그 중흥 센텀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서울 강남 쪽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음. 서울에서 실거주하면서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곳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어디가 좋을지 좀 전문가 의견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세종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강남 쪽 직장 가까운 곳으로 네네. 투자도 되고 실거주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게 괜찮을런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사를 하시려고는 뭐 실거주 또는 서울로 이주를 하시려고는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가을 정도 생각하시나요? 네, 언제? 맞아요. 네네, 가을이요. 아, 가을 정도. 네. 네. 자, 투자금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10억 정도. 자, 10억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10억 정도인데 사실은 지금 시청자님 전화를 주신다는 부분들은 이미 어디가 살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두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네. 10억 또는 10억대 초반에 투자 또는 실거주를 하였었을 때 서울의 그냥 집값 상승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 좀 관심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금이 10억대라고 하셨는데 10억대라고 하시면 조금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의 단지의 섹터보다는 보다 조금 위에 상급지나 중상급지에 가까운 쪽을 조금 건드려 보시면 더 좋아요. 왜? 사실 싸고 좋은 게 있으면 좋지만 싸고 좋은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아파트를 찾으시니까 아파트는 비싸고 또 급지, 입지가 좋은 친구들이 사실 시세 분출을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대감까지 앞으로의 미래의 변화까지 있을 수 있다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몇 개 단지들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 송파권역으로 좀 하나를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기대감 쪽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강동구 쪽으로도 하나 좀 볼게요. 자, 송파권역으로 조금 보자면 지금 우리 가락시장역하고 우리 경찰병원역 사이에 우리 가락쌍용 1차 같은 경우 대략 한 10억 초반 정도 자금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보자면 우리 가락시장역과 우리 송파역 사이에 우리 가락 우성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기대감으로 이제 초기에 걸음마 단계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요 근처의 내용들을 보자면 자,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아파트들이 모여져 있고 또 여기 가깝고 또 주변에 괜찮은 입지에 학군들이 좀 모여져 있는 곳들, 이런 부분들이 시세 상승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사실 서울에 처음 입주를 하시게, 처음 이사를 하시게 되는,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세종에서 이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처음에 진입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좀 가보자면 우리 강동구 쪽에 우리 고덕 또 명일동 이쪽 지역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조금 좀 보자면 우리 고덕 쪽은 최근 강동구 쪽이 시장에서 상당히 시세 흐름을 많이 좋은 쪽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유는 대단지의 아파트들, 이미 이런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고래힐이라든지 고덕 아르떼움 같은 부분들이 5천 세대에 가까운 대단지들이 모여져 있어요. 모여져 있는 대단지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이 명일역과 이제 9호선 호재가 등장하는 한영외고역 사이에 명일동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움직임들을 걸고 있고, 조합 설립 인가도 낮고 또 사업 시행 인가 직전이거나 이미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들을 하는 재건축의 중간 단계쯤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 보시면 여기가 입주가 마무리된다면 추가로 12,000세대 규모의 신축 대단지들이 모여져 있게 된단 말이죠. 9호선의 강남권 접근성까지 보게 된다면 이런 단지들 중에서는 삼익그린 2차라든지 요 아래쪽에 삼익파크 같은 이런 단지들도 이미 10억대 전후 정도라면 작은 평형대예요. 예, 지금 한번 입성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내용을 좀 보자면 너무 신축의 좋은 아파트를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녹물도 좀 나올 수 있고 주차도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보다 좀 아파트가 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이 될 만한 기대감이 있는 이런 쪽으로 움직이시는데, 그런 방향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좋은 아파트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종에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시고 직장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지방에 계시면 서울 쪽은 더디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네.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신축과 구축은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요즘에 서울 아파트 쪽 거의 불장에 가깝게 네. 시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재지정된 3월 24일 이후로 사실 4월 중순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하게 좀 떨어졌다가 이제는 거의 완연하게 그 거래량을 회복하고 있는데, 토호제가 확대 재지정됐음에도 그 부분이 다시 거래량이 회복됐다라는 얘기들은요, 이미 실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얘기고,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축, 구축 중에서는 당연히 신축 위주로, 또 구축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쪽의 아파트들이 많이 몰리는 그러한 네. 쏠림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장 참여자분들은 좀 주목하시면서 좀 투자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다양한 부동산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요,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